중국의 현재 상황. 중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대도시의 은행에서는 현금 인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비자 사무소는 기업인 학생 사회운동가 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려는 발길로 북새통을 이룬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경제는 급격히 하락하고 인구는 고령화되며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심지어 일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구로의 망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과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가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 인구 위기 젊은이는 부족하고 노인은 넘친다. 중국은 과거 엄격한 한 자녀 정책으로 유명했지만 이 정책은 지금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낳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지만 치솟는 생활비,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때문에 출산은 사치스러운 선택이 되었다. 많은 젊은 부부가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선호한다. 그 결과 노동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생산 소비 세금 납부의 기반이 되는 젊은 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 의사, 보험, 연금 등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의료 시스템과 사회보장 제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젊은 층이 줄어들수록 세금 납부자는 줄어들고 노인을 부양할 자금도 부족해진다. 이 악순환은 중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제위기 공장 굴뚝은 멈추고 부채는 쌓인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나사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든 것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은 정부 기업 지방 단위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 부채 규모는 GDP의 300%에 달하며 약 40조 달러에 이른다. 이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이다. 과거에는 모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지만 이제 시장은 얼어붙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수많은 유령 도시와 버려진 건축 프로젝트가 이를 증명한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5.3%로 과거 두 자릿수 성장률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1.3%로 치솟아 대도시에서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국제적 압박 무역 전쟁의 그림자. 중국은 2015년 도널드 트럼프가 재점화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외부에서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농산물과 기술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혼란에 빠졌고 상품 가격은 치솟았다. 최근 양국이 관세 문제에서 약간의 합의를 이루었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감시체제 자유를 짓누르는 전자눈. 베이징이나 상하이 거리를 걷다 보면 셀카를 찍기도 전에 수백 개의 카메라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보안 카메라가 아니라 얼굴 인식과 AI 기술로 무장한 최첨단 장비다. 당신의 이름, 어제 먹은 음식, 마지막으로 신호 위반한 장소까지 모두 파악한다. 중국에는 약 5억 4천만에서 6억 2,600만 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 2명당 1대의 카메라에 해당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카메라 대부분이 도난 방지용 민간 카메라인 반면 중국의 카메라는 국가 감시 시스템의 일부다. 특히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1,300만 명은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200m마다 경찰 초소가 있으며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신장에서는 IOP 통합 합동작전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개인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 걸음걸이 결근 기록,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 감시하며 위험도를 점수화한다. 이 시스템은 99.8%의 정확도로 1초 이내에 전 국민을 스캔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날카로운 눈 샤프 아이스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농촌까지 모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움직이는 감옥으로 묘사한다. 개인의 자유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사회 신용 시스템 점수로 통제되는 삶. 중국은 사회 신용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행동을 점수화한다. 규칙을 어기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적인 글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사람과 교류하면 점수가 깎인다.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은 대출 비행기표, 구매 고급 학교 입학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반면 낮은 점수는 이동 제한, 금융 서비스 거부, 심지어 자녀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최고인민법원의 블랙리스트에는 200만 명 이상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비행기 탑승이나 고속철 이용이 금지된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인 감옥 없이도 공포로 사람들을 통제한다. 점수가 깎일까 두려워 사람들은 침묵하고 순종하며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학습된다. 이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사고를 억압하는 시스템이다. 표현의 자유 말 한마디가 감옥으로. 중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 칭화대 교수였던 쯔장루는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구금되었고 위구르족 권리를 주장한 이람 토우티는 종신형을 받았다. 부동산 재벌 런즈창은 시진핑 주석을 벌거벗은 황제라 비판했다가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얼마나 단호히 억압하는지 보여준다. 이동의 자유 특권이 된 출국. 중국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기본권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진다. 출국하려면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인 정부 비판자들에게 여권 발급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국내에 묶어두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목소리를 세계로부터 차단하려는 의도다. 홍콩 빛을 잃은 아시아의 진주. 홍콩은 한때 아시아의 빛나는 보석이었지만 이제는 어둠 속에 잠겨 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될 때 일국양제 원칙이 약속되었지만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자유는 크게 억압되었다. 언론 재벌 지미라인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가 투옥되었다. 홍콩 인구는 1년 만에 1.2% 감소했으며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퇴색했다. 이주 물결 중국을 떠나는 사람들.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으로의 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사람들은 숨막히는 사회적 통제와 불확실한 미래를 피해 떠나고 있다. 특히 지식인과 기업인들은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찾아 해외로 향한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인재 10%가 해외로 떠났으며 이들 중 60%는 언어 장벽, 40%는 문화적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고 있다. 중국의 붕괴가 세계에 미칠 영향.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붕괴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전자제품, 의류, 생활용품의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 20%의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하고 생산 비용을 15%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국제 투자와 무역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역할이 약화되면 인도, 베트남, 멕시코 같은 국가들이 새로운 생산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전환 과정은 큰 혼란을 동반할 것이다. 가장 큰 피해는 평범한 중국 시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일자리 감소, 공공 서비스 약화, 물가 상승은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론, 중국의 미래는 어디로? 중국은 인구 경제 감시 체제라는 삼중구에 직면해 있다. 젊은 인구의 감소,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숨막히는 사회 통제는 많은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달라.